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0%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이전부터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그쵸? 이 외인들이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세 뭐였습니까? 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전에 저점에서 주가를 49,000원부터 102,400원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린 세력들의 프로그램 매수세보다 오늘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회가 뭐였어요? 그쵸? 헝가리 양곡재 공장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그쵸? 여기 근처에는 이 대기업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수요, 공급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에코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의 행방,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니 공매도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상승, 이 시초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코스닥의 정책도 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당히 에코프로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들고 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고, 저는 2025년 저에게 상당히 기운이 좋은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잘 마무리하셔야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기운들 받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가자 해서 가자라고 한 번씩만 댓글 작성 부탁드리면서 2025년 이 에코프로와 함께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다시 한번 강한 수급들 돌아주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전부터 에코프로는요. 수급의 주체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일정한 패턴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의 프로그램 매수세 이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갔던 이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21선 위에 안착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이라면 요 구간 우리가 30만원까지 갔던 이 주식이 왜 저점 3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9만원까지 올라갔을까요? 그죠? 세력들이 다시 한번 ESS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량을 터트리면서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102,400원까지 끌어올린 세력들이 엑시트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외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놈들인데 오늘 21선 위에 안착해주면서 다시 한번 외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엑시트하지 않았다. 그럼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3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1차 목표가 12만원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 놈들인데 우리는 1차 목표가도 아쉽다는 거죠. 왜? 결국에 개인들은 지금 15만원부터 20만원대에 엄청나게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뚫기 위해서는 재료를 봐야 될 텐데 대체 이 세력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재료로 끌어올릴지를 봐야겠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상승의 이유는 이 헝가리 공장 준공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왜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대체 헝가리가 뭐길래 그쪽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자, 보시면 이 헝가리에 배터리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있는데 BMW도 있고요. 이 CATL이라는 중국의 엄청나게 큰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는
삼성 SDI와 SK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그쵸. 결국에 배터리 밸류 체인에 들어왔다는 건데 이렇게 큰 대기업 속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중에는 에코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는요.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9% 수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의 ES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EV 시장이 돌고 있잖아요. 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25%에서 15%로 관세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EV에 대한 그리고 ESS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헝가리 배터리 밸류체인에 들어온 에코프로는 배터리 사이클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 결국에 지금은 좀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2026년 4월부터 뭔가 실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코스닥과 코스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갈 만큼 코스닥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코스닥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뭐 기관, 외인, 은행권, 증권사까지 돈을 풀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혜받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AI,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돈다는 거예요. 어느 테마만? 그쵸. 코스닥에 있는 테마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0.16% 눌림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가 4,226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이 수치가 뭐였어요? 이때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다고요. 언제? 11월 4일에. 근데 여기서 이 코스닥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죠?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이전의 고점이 어디였어요? 1062포인트까지 갔었던 코스닥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922포인트까지밖에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고점이 140포인트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경제의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때까지 코스닥의 상승을 이 코로나 시절부터 코스닥의 대상승을 이루던 그 종목이 뭐였습니까? 그쵸? 그 테마, 그 종목이 2차 전지의 에코프로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가 이때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코로나 시절부터 우리나라 슈퍼사이클을 같이 이루던 그 테마가 코스피에는 반도체였지만 그죠? 코스닥에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올라야 코스닥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요. 다가오는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이전의 고가 라인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의 상승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에코프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으면서 이때까지 코스닥의 명실상부한 주도주, 대장주는 에코프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도 많다. 공매도가 무섭다. 못 사겠다.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에서 공매도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해야만 손실을 보내는 구조인데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숏스퀴즈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상승을 하니까. 에코프로는 일봉상으로 고점이 30만 1952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3만원에서 9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수급 쏠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공매도를 친다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는 공매도를 안 친다는 겁니다. 뭐 최소한 10만원, 12만원, 아니면 뭐 전고라인 15만원은 가야 공매도를 치죠. 지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으신 분들이 아마 15만원에서 물리신 분들이 가장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를 걱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들은요, 믿지 마세요. 이런 구간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방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방이 잘 열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딜로 목표가 삼아야 됩니까? 그쵸? 최소한의 12만원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왜? 이전에 횡보했던 때,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하던 구간이 어디였어요? 이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이 박스권 라인을 아주 많이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 저는 들고 간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러한 7만원대 라인부터 매수가 안내 드리면서 리바운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지금도 2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좋은 기사들, 재료들, 정책들이 있지만 확정이 안 났고요. ESS에 대한 실적 자체는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오려면요, 결국에 내년까지는 기다리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크게 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일단 에코프로가 1차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의 절반 매도 때린 다음에 이 수급이 AI로 넘어가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코스닥에 순환매가 도는가, 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더 목표가를 높게 가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저점에서 끌어올릴 때 매집을 할 텐데, 이 목표가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왔을 때는 제가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 이런 부분들 차트를 보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시다, 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5562에 3753, 제 이름 김기석 3글자 저장해 주시고 에코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이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실시간 대응, 매수매 타점, 요점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문자는 주시는 대로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는 그쵸, 내일도 큰 상승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꼬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실시간 대응을 하시면서 추매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조정 단계까지 좀 기다릴 것인지, 그래야만 이런 애매한 구간 있잖아요, 오르기 전 아니면은 폭등하기 전 잠잠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만 우리가 고점에 갔을 때 좀 더 여유롭게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문자 소통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안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562에 3753, 제 이름 김기석 3글자 저장해 주시고 에코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코프로 월봉상 보시면요,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그쵸?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이 30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왜 저점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모멘텀이 확실한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이 코스닥에 돈이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 좀 확실하게 풀어드릴 건데, 제 말에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코스닥이 며칠간 엄청나게 올랐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코스닥 활성화, 방한 기대에 나흘간 7.8% 상승해줬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하는데 공제 한도가 3천에서 5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투자금의 10%가량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기금, 외인, 기관도 거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애들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에코프로의 상승도 외인들이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시장 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 비용을 3%에서 5%로 늘리는데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에 자금을 공급한다고 해요. 제가 이때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관, 이 애들 중에 운용자금 1등, 2등 한 애가 이 연기금과 투신이라고 매일매일 강조드렸죠. 종목에 이런 애들이 2일, 3일 동안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추정치가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돈을 풀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면서 사실상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뭐였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좋아할 소식. 부실 기업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 막 주가가 엄청 하락하는 작전주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절반 정도는 줄어든대요. 그죠?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4번이 뭐예요? 이 증권사 말씀드렸던 한투나 뭐 미래에셋 이런 증권사에서 이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0%에서 25% 이렇게 연마다 투자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조가 들어온대요. 여러분들 20조가 개집 이름입니까? 아니죠. 20조 들어오면 엄청난 수치로 다시 한번 코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1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 아닙니다. 1000포인트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맞물리는 지금 시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런 기대감, 코스닥에 대한 정책성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36%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벌써 85.7%예요. 금리 인하가 12월 11일입니다. 벌써 1주, 2일, 7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9일 남은 거예요. 앞으로 9일 안에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정책에서 정부에서 코스닥을 밀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때까지 코스피만 올랐던 그런 주가들이 코스닥의 대상승도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급물살이다. 파월의 스탠포드 연설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에는 풋에 대한 기대가 높대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이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확실한 타점들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한 신호 나왔을 때 제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답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12월에 금리 인하가 오면요. 코스닥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의 상승도 올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클에 있습니까? 그렇죠? HBM, 이 AI 슈퍼 사이클에서 진행되고 있죠. 어떤 게 코스피의 수산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네가 뭐예요? HBM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GPU와 이 TPU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는 GPU고요. 브로드컴은 이 구글에 있는 TPU를 같이 협업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주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TPU의 새로운 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양대 산맥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TPU가 GPU보다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브로드컴이 저점에서 벌써 40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글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를 갭상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국장에 있는 이 TPU 관련주를 찾아야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2분기에 HBM 점유율이 3위였어요. 17%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62%였고요. 근데 이거는 2분기잖아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오늘 12월 1일에 삼성이 HBM을 하이닉스를 첫 출했다고 합니다. 삼전이 빠르게 생산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 D램 생산 라인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를 HBM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가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그쵸? 이 TSMC의 로직 다이를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얘네는 자체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 HBM을 생산하다가도 TSMC에서 우리 부품에 대한 공급가 올려달라. 그러면은 올려줄 수밖에 없으면서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데 삼성은 그쵸? 자기네 쪽에서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정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이닉스를 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TPU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삼성과 TPU가 관련된 주식을 골라야 지금 금리나 시즌에 맞춰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후속주고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점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넣으시면요 브로드컴처럼 최소한 300%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아직 저점에서 끌어올려주는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요 지금 다시 한번 TPU가 올라와 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크게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런 금리나 전에는 다시 한번 매집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뭐 큰 금액을 넣어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뭐 고액을 넣던 그냥 적금처럼 들던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모아가시면 손해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 5562-3753 여기에 한 글자 T라고 보내주시면 이 삼성전자 TPU 관련주 제가 아침에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꾸준히 소액으로 모아 가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수익들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다 보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다 봤다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